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시원하게 내드릴게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실 때 구매하십시오. 본질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인생을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집값 상승이 하실 것 같나요? 집값이 하락할 것 같나요?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나요?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나요?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저는 지금 모기지 브로커를 하지 않고 이미 은퇴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모기지 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았다면은 제가 모기지 브로커를 하는 것보다 점쟁이를 해서 떼돈을 벌을 수 있었겠죠. 어느 누구도 집값이 상승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얼마나 올라갈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파이낸스 관련된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올라갔다, 뭐 테슬라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본질을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것들은 이 경제를 봤을 때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제가 보는 지표들은 몇 가지가 없어요. CPI, 그리고 뭐 고용지수, 그리고 금리, 뭐 채권시장, 뭐 요 정도가 되는데 저는 항상 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보더라도 제가 경제가 어느 쪽으로 튈 것인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요것만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바뀌었을 때 최근에 모기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오케이, 정부에 대한 규정이 바뀌고 있네. 은행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은행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은행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 색깔에 맞게 준비를 해놓고 대처를 잘 하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구매할 때도 당연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론은 buy low, sell high. 낮게 사서 높을 때 팔아라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높은 지점이라는 것은 누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구매를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좋은 집이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구매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승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항상 준비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100%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하실 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집을 구매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을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인생을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주변에서 부동산을 사고 있다고 해서 나까지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 된다.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집이 필요하니까 지금 구매를 하겠다가 정답이지 않을까요?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마냥 올라가나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마냥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팬데믹 이후로부터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BC나 온타리오 같은 경우 그리고 캘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냥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많은 분들의 논리로 본다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면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콘도 같은 경우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진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BC 같은 경우에도 온타리오만큼은 아니지만은 좀 약간 주춤 그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다시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GTA 마냥 밖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하향세를 보여주긴 하고 있는데 GTA 안에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하나의 이 네이버후드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요건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필요할 때 집을 구매하는 게 정답이다. 이자율이 높고 낮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집을 구매를 안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집을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면은 나의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재적인 요인이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모기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사실 저는 수학 문제에도 답은 하나가 있지만 이 답을 도달하기 위한 솔루션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더하기 9가 10이고 5 더하기 5도 10이고 6 더하기 4도 10입니다. 우리가 이 10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근데 본질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지금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시면 집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나쁜 타이밍이라고 하시면 집을 구매를 안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